우리 집 부모님은 내가 대학을 가고 싶거나 결혼을 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정말 꿈이 있어서 꿈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냉정히 말하면 아니라는 대답이 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유퀴즈 출연했던 게 나옵니다. 유퀴즈에 나온 것도 모자라서 상금 100만 원까지 받았고 행복 게이지가 풀 충전돼가지고 이 글을 썼고요. 어떤 계기로 19살 때부터 이렇게 절약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택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취업이었고 절약이었고 돈 모으기였었어요. 뭐 지금은 그냥 돈 모으는 게 솔직히 게임 같고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억 모으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생존 수단 중 한 가지였었어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만에 1억 또 2년 만에 1억을 모은 99년생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한 2억 7천 정도 모았습니다. 20대이신데 네. 2억 7천이요? 네, 2억 7,415만 9,693원 모았네요. 지금 이 돈에 저희 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1원 한 푼 없어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뭐 대본부터 편집, 업로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P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똑똑하지 못한 거라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갔고요. 일반 직장인 월급만큼 벌고 있습니다. 제가 첫 회사 때는 3년간 최저시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첫 월급이 한 142만 원 정도, 3년 이후에도 163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200만 원, 250만 원 정도씩 저금을 했었습니다. 저축 금액이 월급보다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 월급 160만 원 정도로는 못 모아요. 5년 만에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정했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년간 166만 원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4년 2개월 만에 1억을 모았는데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우선 엔잡을 뛰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뭐 교통비랑 저 혼자 놀 수 있는 식비, 뭐 카페비 이런 것도 포함이고요. 퇴근 이후에 호프집 알바를 뛰었습니다. 정말 늦게 끝날 때 뭐 새벽 3, 4시 이렇게 끝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억을 처음 모으신 거예요? 19살 10월 11일부터 첫 직장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때서부터 24살 때까지 모았습니다. 정확하게 4년 2개월 만에 모았네요. 제가 그때부터 꾸준히 쓴 가계부를 보여드릴게요. 이 가계부 어플만 7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이때가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일 거예요. 11월 지출이 7만 3천 원이에요? 네, 제가 이때는 정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는 부모님 집에서 살다 보니까 관리비는 안 들잖아요. 교통비, 그리고 친구랑 놀 때 드는 뭐 카페 비용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을 때도 오히려 3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 돈으로 엄마 밥 사드리고 아니면 이제 장 봐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원을 매월 내고 있고요. 이건 가스비고요. 이건 이제 인터넷 비용,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나가고 있고 110원짜리 요금제로 갈아탔는데 110원인 이유는요. 알뜰 통신사이기 때문이에요. 알뜰 통신사는 SK, KT, LG 이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쓰면서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프로모션이 많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데이터 5기가에 문자 100건, 통화 100분 원래 가격은 2만 원이거든요. 11개월간 110원에 쓰게 해주겠다라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앱테크들 어플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앱테크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인데 쉽게 말해서 어떤 것만 가입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립니다. 포인트 드립니다. 본인이 팔고 있는 영양제 무료 증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앱테크예요. 출석 체크, 만보 걸을 때마다 포인트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앱테크거든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체리 포인트 어플인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이벤트란이 있어요. 이벤트란에 들어가서 여기 완전 당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완전 당첨이 뭐예요? 말 그대로 누구나 당첨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당첨률이 100%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선착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참여만 잘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기프티콘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고요. 그리고 포인트, 심지어 영양제까지 한 달치 영양제까지 받아본 적도 있고 자사제품에서 뭐 식품들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도 무료로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기가 제 식량 창고거든요. 두부면 같은 것도 제가 이건 포인트를 모아서 영원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치약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를 모아서 영원으로 샀고요. 이런 것도 다 영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산 물건은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희 집 주방을 보시면 요거는 앱테크로 영원에 구매한 거고요. 실리콘도 막 꽤 비싼데 이것도 영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앱테크 하다 보면 네이버 포인트를 정말 많이 줘요. 퀴즈만 맞춰도 100원, 1000원 이렇게 얻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모아서 스탠앤비를 샀어요. 이건 냉장고 지도라는 건데 저희 집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날짜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이걸 만들었었습니다. 열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기세가 더 들잖아요. 뭐 계란도 최근에 노브랜드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이거 영원으로 결제한 거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볶음밥이고 제육볶음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뭐 샐러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 차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도 쌀통은 원래 아닌데 당근마켓 무료 나눔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쌀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돈 들어간 게 없어요. 제가 매월 가계부 결산을 하거든요. 이번 달도 그 내역을 결산해보려고 합니다.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쓰고 있거든요. 3월달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 공유를 하거든요.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아 나도 더 절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작성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여기는 저의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팜플렛인데 서민금융진흥원 저희 청년도약계좌 거기랑 같이 협업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가계부 작성 방법, 식비 절약 방법, 그리고 청년정책 이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었고 머니쇼에 그냥 참가자 입장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강연자 입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목표 캘린더예요. 4년 넘게 만다라트표를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만다라트표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가운데에는 가장 큰 목표를 적는 거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8가지 세부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8가지의 세부 목표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이걸 교과서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 선생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보세요. 실습 시간도 줬었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이거 적어봤자 뭐가 되는데 손 아프게 그냥 귀찮기만 하고만 하면서 몇 개 적지도 못하고 거의 백지 상태로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1억을 모으고 나서 다음 목표를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 만다라트표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적어보세요 하면 열심히 적으시더라도 나중에는 잘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 보면 멘탈, 인간관계, 취미, 건강 여기 뒤에도 몸값 올리기, 재테크, 부자, 습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지연이의 해피 저금통이라고 써있고 작은 행복도 모이면 큰 행복이 된다. 뿌듯하거나 행복하거나 의미 있는 하루만 적립하지. 그리고 힘이 들 땐 꼭 꺼내보기. 밑에는 늘 그렇듯 행복한 하루로 가득 채우자. 이게 어떤 용도냐면요. 행복한 일이 있거나 뭐 좋았던 기억이 있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 전에 적어놓습니다. 유퀴즈 출연했던 게 나옵니다. 유퀴즈에 나온 것도 모자라서 상금 100만 원까지 받았고 행복 게이지가 풀 충전돼가지고 이 글을 썼고요. 적금처럼 1년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책을 냈었거든요. 이 책을 좀 기념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가운데에다가 진열을 해놨고요. 제가 최근에 유퀴즈에 나갔어요. 대표님께서 기념하라고 이 띠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은 돈을 왜 모으게 되었는지 제가 정말 실제로 해보면서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로만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약 종합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싶으시면 교보문고나 이제 그런 데 가서 돈 주고 사지 마시고 동네에 지역 도서관들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 희마 도서 신청을 하면 책이 없으면 새로 사와가지고 이 책 왔습니다 빌려가세요 합니다. 그럼 이 책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간식 좀 사러 빵집 가려고요. 이것도 역시 영원으로 살 겁니다. 제가 앱테크를 하면서 받은 기프티콘들이 진짜 많거든요. 필요 없는 거는 팔고 또 필요한 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어플인데 이거는 중고 기프티콘 어플이고 팔라고라는 어플이에요. 제가 이미 모은 돈만 11만 원이 넘거든요. 11만 원을 모으셨다는 게 기프티콘을 파셔서 모으셨다는 얘기. 네, 맞아요. 제 돈 주고 충전한 건 절대 아니고 다 기프티콘을 팔아서 모은 거예요. 제가 파리바게트를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파리바게트 10,000원짜리 살 거다 하면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잖아요. 그렇네. 이거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벌써 10%를 아낀 거죠. 쓰지 않는 기프티콘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저렴하게 또 다른 기프티콘을 사는 네, 개념이네요.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신 건 뭐예요? 제가 10,000원짜리 샀잖아요. 추가금 안 넣고 싶어가지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까 그 어플로 결제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정립할게요. 포인트 사용하시나요? 네, 다 사용해주세요. 현금 영수증도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를 아낀 거예요? 거의 2만 원을 아낀 거죠. 빵값만 2만 원이 나왔으니까. 또 빵 이외에 좀 이런 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시거나 대체하는 식품들이 있나요? 많죠. 보통 자취하다 보면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사 먹고 싶잖아요. 전 이걸로 다 사 먹어요. 그럼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는 어려움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제가 데이트 통장을 하자고 했거든요. 6년 정도 사귀었는데 월 2만 5천 원씩 해서 9만 원으로 데이트 통장을 채우고 있어요. 5만 원이요? 하루에요? 한 달에요. 한 달에 5만 원으로 데이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월 5만 원씩은 사실 힘들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통해서 외식도 좀 자유롭게 하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충분히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날씨 좋을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공원에 가는 거예요. 아예 피크닉 즐기면서 지금 20만 원 넘게 남았어요. 매번 이렇게 해먹는 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시면서 뭐 귀찮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저도 요즘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요리하는 게 버거울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금액적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가지고 이만큼 아낀 거야 하면서 그냥 요리해 먹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먹지만 손님한테는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아니 수돗물을 드신다고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처럼 수돗물 깨끗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수돗물이 안 좋다는 인식이 더럽다 이건데 그거는 이제 배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돗물 먹기 전에 물사랑 누리집이라는 곳에서 무료 수질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음용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밀키트나 아니면 식재료 무료로 얻은 걸로 활용해서 만든 거고 이것도 포인트로 얻은 요플레 구매해서 만든 거고 아무것도 돕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은 밥도 먹었으니까 카페에 좀 가려고. 카페 가서도 돈은 안 쓰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까지 절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로 19살 때부터 이렇게 절약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돈도 없고 가정 사이도 안 좋은 꼼꼼물 시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 환경이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화병을 걸리신 거죠.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저희한테 손찌검도 많이 하시고 누군가를 폭행하기도 하고 욕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회사도 잘리시게 되었고 가정주부였던 저희 엄마는 저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공장 같은 데를 들어가신 거예요. 몸 엄청 힘들게 쓰시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시고 있는데 저희 아빠는 계속 사고를 치시는 거죠. 어느 날 아빠가 엄청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왜 대출 받았어? 뭐 50만 원 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엄마가 거기서 참다 아니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생활비 50만 원 대출 받은 게 뭐 그게 너한테 그렇게 욕먹을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 싸우시는 걸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됐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가족관계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저 그냥 외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언니가 이런 상황들을 못 버티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저도 엄청 어린 나이인데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죠.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업 시즌이니까 엄마가 공부는 진짜 못해도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오라더라. 그래서 나 대학교 안 가고 싶은데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어떤 애는 아빠가 졸업 선물로 차를 사준대. 혹은 나 이런 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해보려고 어떤 회사 들어가 보려고 어떤 대학교 가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거의 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 수준이었는데 겨우겨우 공고 들어가서 졸업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를 보내달라고 해도 한 학기당 거의 4,500씩 들어가는데 저희 집은 그거 못 내주거든요. 나는 대학교도 못 가고 꿈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면서 우리 집 부모님은 내가 대학을 가고 싶거나 결혼을 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정말 꿈이 있어서 꿈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과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냉정히 말하면 아니라는 대답이 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절약을 하면서 한번 목표를 이뤄봐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그 힘이 있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택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취업이었고 절약이었고 돈 모으기였었어요. 뭐 지금은 그냥 돈 모으는 게 솔직히 게임 같고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억 모으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생존 수단 중 한 가지였었어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쓰고 나머지 다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은 돈 주고 커피 사신 거죠? 이거는 설문조사 앱테크를 하다 보면요, 스타벅스 기프티콘 금액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충전을 해놨다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카페 이용할 때 소소한 꿀팁인데 텀블러 갖고 오잖아요. 텀블러 할인해줘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400원 해줍니다. 꽤 되네요. 네, 꽤 크죠. 그럼 지금까지 인간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의식주 중에 식이랑 주를 절약해서 해결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옷은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옷을 그렇게 즐겨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입는 옷도 심지어 고등학교 때 입은 옷도 있고, 저 아직까지도 중고등학교 체육복 입거든요. 잠옷으로. 내가 옷을 사야 된다 하면 저는 요즘에 중고 옷들을 판매하는 곳이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플이 하나 있어요. 차란이라는 어플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가입만 해도 2만 원짜리 쿠폰 주고 3만 원짜리 쿠폰 풀고, 그래서 제가 옷을 거기서 6벌 정도를 구매했었어요. 입어보니까 보세 옷이라고 해도 중고 옷이라고 해도 너무 깨끗한 거죠. 심지어 거기는 다 브랜드 옷이에요. 브랜드가 있는 옷만 판매를 할 수 있고 깨끗한 옷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옷을 좀 자주 구매를 하는데 정가를 주기엔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차량 같은 어플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어플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내역인데 쿠폰을 좀 많이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남자친구랑 엄마 계정까지 6벌을 구매했었어요. 여기 금액이 나와있죠? 17,400원, 8,900원 쿠폰을 먹여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상품 금액 17,400원인데 할인 금액 쿠폰 사용해가지고 0원으로 구매했고요. 이 상품도 동일하게 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매입까지도 해요. 내가 살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옷을 판매를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많은데 이런 거를 절제하기 위해서 저만의 3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두 번째는 집에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는가입니다. 이왕 살 거 괜찮은 거 사자입니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우산이랑 10,000원짜리 우산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돈을 아끼기 위해서 1,000원짜리 우산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1,000원짜리 비닐 우산은 우산 살도 떨어지고 구멍도 쉽게 나고 고장납니다. 결국 또 다른 우산을 삽니다. 여기서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1,000원짜리 우산을 사시는 거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10,000원짜리 우산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우산을 산다고 해도 1,000원, 10,000원, 11,000원 쓴 거예요. 이런 이중 지출이 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 때 사더라도 정말 괜찮은 거, 무조건 비싼 걸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서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구매하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물건을 구매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뜨자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는 거예요. 구매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기다려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이면 그 당시에 사지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생각나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 없는 물건은 시간 지나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본업과 부업 이 두 가지 그리고 절약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투자 방식은 월 적립 매수를 하고 있고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쉽게 말해서 적금처럼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SA 운영하고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한 ETF 상품만 월 적립 매수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모아가면서 나중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만 모으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투자 철학이나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습득하신 거예요? 돈을 모으기 전까지만 해도 투자, 대출 받는 거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아파트가 있으신 거예요? 네, 제가 24살에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갖고 있었던 건데 이번 연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구나를 느꼈었고요. 제가 1억, 아니 5천만 원 모았을 때 투자를 시작했으면 나의 자산이 2억이 아니고 3억, 4억, 5억이 될지 않았을까. 수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운용 중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이 제 자산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총 쓴 자산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대출이나 그런 거는 모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계좌 현금은 저의 일반 그런 계좌 내역들이 있고요. 적금도 있습니다. 청약이랑 도약 계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은 이제 회사에서 쌓이는 거고 제 모든 투자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넷플릭스, 코카콜라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제가 미니스탁으로 수수점 거래하고 있거든요. 소수점 거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한 주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부담스럽잖아 사기.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소 1,000원 단위로 사고 있습니다. 쪼개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월 10만 원씩 그냥 이거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사고 있어요. 투자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는 거예요. 매월 5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뭐예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게 원금 보장은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좋은 점이요. 600만 원 한도로 4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34세 미만 청년이고 내 월급이 5천만 원 미만이다 하시면 꼭
가입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매월 1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제 실문 자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 청약 아파트에 들어간 저의 실제 자산이고요. 이건 전셋집 보증금이고 확장비, 옵션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은 그 아까 청약 당첨되신 전셋집 신뢰가 안 된다면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아파트가 제가 당첨된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청약을 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30살도 안 넘었고 결혼도 안 했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날 신청을 해봤자 당첨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첨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안 봐요. 그래서 내가 4개년도간 일을 했던 전적이 있는지, 그리고 일정 금액 미만인지, 그리고 무주택자인지, 2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요, 점수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뺑뺑이로 돌려요.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청약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에요. 청약에 당첨되셨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제가 원래 알람 소리에 쉽게 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웃기게도 그 문자 띠링 이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청약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뜬 거죠. 내가 당첨된 거 맞다고? 그때는 정말 모든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신 것 같은데 입주 계획은 없으신가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은 2주 뒤에 전세입자분이 들어오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에 비해 큰 돈을 모으셨고 열심히 20대를 보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에 이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지금 제가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큰 집에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여기 방 3개만 꾸미는데도 드레스룸 꾸미고 게임룸 꾸미고 안방 침대도 놔야 되잖아요. 이 거실에 TV 안 놓을 거예요? 소파 안 놓을 거예요? 여기 큰 냉장고 안 둘 거예요? 안 둘 수가 없잖아요. 이런 비용을 다 생각했을 때는 너무 지출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룸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모았을 때 부동산 투자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자친구랑 돈을 합쳐서 서울에 자가 마련을 하고 싶어요. 우선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배당 투자로 저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늘상 하던 거, 저축, 절약, 앱테크 등등은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더 특별한 노하우, 특별한 방법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7년간 해오던, 그냥 늘상 해오던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절약이라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고 작가님한테 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저에게 있어서 돈이란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돈 없었을 때는 돈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왜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도 많이 봤었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순간은 없어졌어요. 내 선택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이거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어느 정도의 행복의 척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처럼 또는 작가님이 하시는 방식들을 통해서 절약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애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공부 못해가지고 공고도 겨우 들어가서 겨우 졸업했었고요. 일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졸 회사원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피 같은 노력도 아니고 투자를 잘해서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약, 저축 이것만으로도 돈을 모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절약하시면서 경험도 다른 사람들만큼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런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행을 하면서 얻는 경험도 있을 거고 놀러 가면서 얻는 경험,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이 때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약을 통해서 얻는 경험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 돈 쓸 때 저는 공짜로 밥도 많이 먹었었고요. 가전가구 제품들 엄청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 흔치 않잖아요. 평범한 제가 방송에도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고요. 책도 냈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퀴즈도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제가 지금 자산이 2억 7천이잖아요. 절약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얻었어요. 오히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잔잔한 절약 일상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절약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